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이나 기차,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 그 뒤에는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램스입니다. 이 램스가 대체 뭐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품이 수백만 개나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처음 만든 날만 안전한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안전할 거라고.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죠? 이게 바로 철도 시스템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풀어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숙제인 겁니다. 그 엄청난 숙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람스에 있습니다. 람스는 뭐랄까? 그냥 저희 시스템 안전해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왜 안전한지 이 문서를 보고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증거를 딱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설계하고 그걸 문서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해내는 아주 체계적인 공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램스라는 단어, 대체 무슨 뜻의 약자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램스는요, R, A, M, S 이 네 글자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 R, 신뢰성, reliability.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키면 고장 안 나고 얼마나 가는데? 이 질문입니다. 둘째, A, 가용성, availability. 내가 필요할 때 딱 쓰려고 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거죠. 셋째, M, 유지 보수성, maintainability.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럼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는데 이걸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S, 안전성, safety. 이 시스템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램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신뢰성을 높이자 이런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모든 걸 말합니다. 여기 보이는 지표들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정말 흥미롭죠? 예를 들어 신뢰성은 MTBF, 평균 고장 간격이라는 걸로 재는데 목표가 무려 1만 시간 이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1년 넘게 고장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반대로 유지 보수성은 MTTR, 평균 수리 시간으로 보는데 이건 2시간 이내로 아주 짧아야 하고요. 모든 게 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관리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램스라는 게 무슨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자, 검사 통과했으니 이제 끝!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시스템이 처음 아이디어 단계에서 스케치 한 장으로 존재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뒤에 수명을 다하고 곧 처리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전생애를 함께하는 말 그대로 평생 파트너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감이 오시죠? 그냥 대충 끼어드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 정말 깊숙이 아주 끈질기게 관여합니다. 개념 단계부터 설계, 제작, 운영, 그리고 마지막 폐기까지 각 단계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 우리의 안전 목표는 뭐지? 그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달성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지? 이 질문과 답, 그리고 증명의 과정이 그냥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길고 긴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PDCA 사이클에 있습니다. Plan, Do, Check, Act. 우리말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개선한다. 이 네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운동 계획 짜고 운동하고 몸 상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또 운동하는 그런 피트니스 루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PDCA 사이클 정말 간단한데 무섭도록 강력합니다. 보세요. 먼저 안전 목표를 세우고 계획,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모으죠. 이게 바로 실행, 두입니다. 그 다음엔 모인 데이터를 꼼꼼히 뜯어보면서 목표에 도달했는지 검토, 체크하고요. 만약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개선, 액트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선안이 바로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계획, 플랜이 돼서 이 바퀴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더 안전해질 때까지, 아니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클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계마다 반드시 증거, 즉 문서가 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계획 단계에서는 램스 계획서라는 설계도가 나오고 실행 단계에서 한 모든 테스트 결과는 검증 기록서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검토한 내용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얻은 최종 결과물은 램스 입증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딱 증명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과정에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문서들, 이 서류 흔적이 렌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해요 라는 빈말 대신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신뢰의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램즈인 거죠. 그 증거 쌓기의 첫걸음이 바로 이 램스 관리 계획서입니다. 이건 뭐랄까 전체 프로젝트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안전 목표는 어디고 누가 운전하고 조직, 어떤 길로 갈 건지 활동을 아주 명확하게 담아놓은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 그 다음은 검증 및 확인 기록서입니다. 이건 비행기의 블랙박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수많은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일종의 일지, 로그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 램스 입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최종 성적표예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약속했던 모든 안전과 신뢰성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이제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주는 문서인 거죠. 자,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이 문서들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마치 레고 블럭처럼 앞선 문서가 다음 문서의 기초가 되고 또 그 다음 문서의 기초가 되면서 착착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계획서에서 시작해서 요구사항, 검증기록, 평가보고서를 거쳐 마침내 안전성 입증철, 영어로는 세이프티 케이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증거의 성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램스가 우리가 매일 타는 바로 그 지하철, 그 기차에는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제 실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사례만 봐도 램스가 정말 열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뜨거운 GTX A 노선 있죠? 거기 신호 시스템이 최고 안전 등급인 SIL4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램스 덕분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타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램스를 도입해서 유지보수 시스템을 아주 스마트하게 바꿨고요. KTX 고속선도 램스 덕분에 복잡한 운영 인증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9호선 사례는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램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더니 평균 고장 간격, 아까 말씀드렸던 MTBF 있죠? 그게 무려 15%나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고장이 덜 난다는 얘기죠. 말로만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15%라는 확실한 숫자로 신뢰를 증명해낸 겁니다. 결국 램스라는 건요,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같은 단순한 체크리스트나 규정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안전과 신뢰를 시스템의 DNA에 새겨 넣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일종의 철학이자 엔지니어링의 자세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철도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접근법이 꼭 필요한 곳들이 참 많지 않나요? 매일 타는 비행기,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 잠시만 멈춰도 큰일 나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들이요. 이런 신뢰의 서류 흔적을 요구하는 램스의 철학이 또 어디에 필요할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